안녕하세요. 손예의 건축이야기 손예 이모입니다. 여보. 자, 우리 중급자 코스 간략하게 본 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건 여기. 네네. 그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고 사이 넘어갈 넘어가는 때. 거. 자, 그래서 중급자 코스 1강은 설계부터 도고 계약까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을 건축사에게 얘기를 해주지. 그럼 건축사는 그걸 가지고 설계 도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 건설사에게 그치? 그리고 건설사는 건물을 지어서 건축주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지? 뭐 고요속 교육이요? 고유서 개집이야. 이 과정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자, 요 과정에서 하는 게 첫 번째, 설계 도서가 건축 계획에 따라서 작성되고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설계 도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확인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수정해야지. 하도록 해야죠. 네. 그리고 나서 계약에 따라 시공해줄 건설사를 선정하는 게 요 시기의 관리자 관리자 역할. 역할. 자, 그래서 관리 목적은 계획대로 건축이 네네네.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변수를 줄여야 돼. 계약 계약까지. 전까지 최대한 줄여서 가야 돼. 왜냐하면 도급 계약까지 이 리스크하고 변수를 줄여놓지 못하면 공사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기도 바쁜데 앞에서 미리 이만큼 있으면 공사가 제대로 될 확률은 아주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설계도서 확인해서 우리가 했던 게 계획대로 작성됐는가,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설계도서인가를 확인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어. 그래서 도서 목록을 확인하고 빠져있는 게 있으면 채워 넣어야죠. 그치? 요청해서. 설계도서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도 수정을, 체크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하자 시공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수정을 또, 해야 네. 되고, 수량 내역도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게 맞추는 있으면 거죠. 이 과정을 BM하고 같이 해도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 도서가 계획에 따라서 작성되었는가는 계획과 설계를 맞추는 과정이고,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설계 도서인가는 설계와 시공을 맞추는 과정. 요 두 개를 맞춰야지 리스크하고 변수를 줄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견적 방법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고 했지. 네. 저번 시간에. 견적 방법은 설계 도서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 도서를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견적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자, 견적 방법을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설계 도면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 네. 그리고 설계 도면하고 수량 내역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설계 도면, 수량 내역, 자세 사항까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네. 이게 다 달라. 어, 자, 우선 첫 번째, 여러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는 이유는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 제가 원하는 건설사를 픽하려고. 그치, 견적을 비교해서 좋은 건설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이유야. 네.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뭘까? 조건을 똑같이 맞춰야 그렇지, 돼요.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지 비교가 가능하지.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여러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아야 돼. 네. 한두 개 받아서는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그럼 여기서 좋은 건설사는 계약에 따라서 공사해줄 건설사인데, 계약에 따라서는 계약된 금액. 계약된 기간, 계약된 품질. 품질로 공사해줄 업체가 좋은 건설사예요. 설계 도면만 있는 경우는 많은 건설사한테 견적받기는 어려워. 우선은 도면만 건설사한테 주고 견적을 내주세요 하면 건설사는 수량 내역을 본인들이 다 만들어야 돼. 네. 내역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건설 입장에서는 비용하고 시간이 들어가. 2, 3주, 길게는 4주 정도 시간이 들어가. 근데 견적을 의뢰한 사람이 나한테 공사를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시간 들고 돈 드는데 안 하죠. 안 하지. 그래서 도면만 가지고 견적을 받을 때는 부탁을 해야 돼. 아,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그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지 견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많아야 3, 4개밖에, 5개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견적을 일단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업체마다 다 따로따로 수량하고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공정도 다르고 분봉도 다르고 수량도 다르고 자재도 다르고 견적 기준도 다 달라. 그러면 또 하나가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게 빠져있는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다 일일이 비교하거나 아니면 적산을 다시 해서 아, 어떤 업체가 견적을 잘 냈는지, 이게 누락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액만 가지고 비교해야 돼. 총 금액만. 업체가 견적을 잘 냈는지, 이 업체가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견적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만 밖에 못 붙는 거야. 그럼 공사할 때 기간이 많은 문제가 생겨. 근데 도면만 가지고 견적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
누락과 오류가 많은 설계도면과 적은 설계도면이 있어. 그 와중에 또 거기서 갈리는군요. 그렇지. 자, 여기에서 누락과 오류가 없는 적은 설계도면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아무리 설계 도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락과 오류가 제로인 설계도면은 없어. 사람이 한 거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워낙 방대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거야. 누락과 오류를. 자, 설계 도서의 누락과 오류를 없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저번 강의 때 얘기를 해줬는데 네. 도면이 누락 오류가 있으면 내역과 견적에 누락 오류가 생기고 계약에 누락 오류가 생기고 이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보면 건설사한테 견적받는 금액 중에 제일 낮은 금액은 계약하기 전에 견적 받을 때. 견적받을 때가 제일 낮아.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약 후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했다. 언니 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공사할 업체가 계약한 건설사뿐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금액을 낮게 낼 필요가 전혀 없어.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 후에 추가 공사비가 생겼을 때 건축주의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 올라가. 금액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계약 후에 누락과 오류를 찾았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계 도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건설사는 수정된 걸 가지고 다시 견적을 견적. 내. 그리고 건축주는 견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 아, 네. 그리고 금액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견적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 그러면 건축주는 뭘 해야 돼? 확인을 하고 딜을 해야겠죠. 그렇지. 여러 군데 다시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 그것들을. 네네.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건축주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시간 나빴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하게 되지가 않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 도면에 누락과 오류가 있는 경우는 공사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도 증가한다.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야. 자, 그래서 누락과 오류가 많은 설계도면은 견적 받을 때 많은 견적을 받기도 어렵고 비교해 보기도 어려워.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건설을 선택할 수가 없어. 네. 선택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야. 소수의 업체한테만 받았고 받은 것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업체가 좋은지를 몰라. 두 번째로 시공할 때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증가를 해. 오. 왜냐하면 도면에 자체에 누락과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 건설사는 도면만 가지고 했잖아. 네네. 근데 도면이 잘못됐어. 그럼 공사비하고 기간이 당연히 늘어날 올라가. 겠지. 네네. 그럼 건축주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설사가 제출한 수량하고 내역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사를 다시 맡겨라. 그럼 또 시간과 또. 그치,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해야 돼. 네. 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해야 되는 건 똑같다. 그럼 누락과 오류가 적은 설계도면은 견적 받을 땐 똑같아. 많은 견적 받기 어렵고 비교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좋은 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공사 중에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래도 괜찮아. 누락하고 오류가 없으니까 도면이 안 바뀌면 공사비나 바뀔 게 없죠. 기간이 늘어날 일이 확률이 줄어들어. 그런데 문제가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주가. 그럼 또 똑같이 적산도 해야 되고 비용 시간 다 느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사실 건축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 아, 크거나 작거나 설계 변경은 발생을 해. 그래서 설계 도면만 가지고 견적을 받는 경우는 공사비가 늘어나고 기간이 줄어나는 거는 디폴트 값이고 견적 받을 때 여러 업체한테 견적 받기도 어렵고 비교해 보기도 어려워. 자, 그러면 설계 도면도 있고 수량 내역도 뽑았어. 네. 이때는 우선 많은 건설사에서 견적 받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건설사가 직접 내가 수량 뽑지 않아도 되니까 건설사는 단가만 내면 돼. 그리고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자재의 제조사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는. 아, 당연히 안 되죠. 그치. 제가 컬러강판 하겠다고 했는데 A 건설사는 A 컬러강판 회사를 놓고 응. B 건설사는 B 컬러강판 넣으면은 응.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전화해야 돼. 아, 뭘로 견적 냈느냐, 어느 업체를 견적을 해야 다 확인하고 해야 돼. 음, 그래서 분명히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는 시공 방법, 수량, 사용자재야.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분명을 마루깔기로 하고 규격은 바닥에 393에 1200에 8.7T로 네. 견적을 내는데 제조사 제품명이 구정마루에 마빌루스 위주를 결정을 했어. 그러면 건설사가 견적 낼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재료를 사용해서 마루를 깔 때 가격이 얼마인지만 넣으면 돼. 단가만. 그래서 건설사는 여기만 넣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네. 쉽지.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역 품목연 주는데 수량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엥? 그러면
여기서 또 똑같은 거야.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량을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 수가 적겠지. 근데 자 이렇게 견적이 나왔다고 하죠. 한 7개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았어. 네. 보면 수량이 다 다르지. 엄청 큰데요? 네, 차이가. 단가도 다 다르지. 금액은 다 비슷해. 지 건설사만 빼놓고는. 자 어느 업체가 견적을 잘 낸 거야. 오,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수량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건설사의 단가도 맞는지를 다 확인해야 돼. 네네. 이게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은 수량을 주는 경우 수량은 112m 제곱으로 똑같이 줬어. 건설사 단가를 저렇게 넣고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 어느 업체가 견적을 잘 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혹하는 건 A이긴 해요. 짜니까. 보면은 42,000원, 47,000원이 이 구정마루를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장 가격이라고 보면 돼. 비슷하게 그러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지. 근데 17,000원에 견적을 낸 업체는 잘못 낸 거야. 아. 저기에 8만 원, 15만 원 내는 업체도 잘못 낸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업체를 빼야 되는 거야. 이 업체는 여기서 견적을 잘못 냈다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럼 B, C, D 이 길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또 하면 되는 그치,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품목, 규격, 단위, 수량의 그리고 제조사 제품까지 다 결정돼서 하면은 딱 단가만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럼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음. 공사랑 다 깔끔하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수량 내용 나오고 자재, 제조사 제품까지 다 결정되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가 다 준비가 되면 견적할 때 많은 건설사한테 견적받고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중에 뭔가 변경이 생겼어. 수정사항이 생겼어. 그러면 실제 추가된 것만 더 주면 되고 빠진 거 있을 때는 빠진 것만 더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이때까지 도서 확인, 목록 확인, 오류 확인, 시공성 검토, 수량 내역 검토해서 견적 방법을 결정하는데 만약 이런 과정들이 다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견적은 여러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업체가 견적을 잘 냈는지를 확인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좋은 것에서는 계약된 기간 내에 음, 품질을 만들어서 공사비도 계약된 대로 한 거. 그치, 맞아.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좋은 건설사를 선택하기 위해서인데 좋은 건설사가 건축주 마음에 드는 건설사보다 서로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업체가 가장 좋은 건설사야. 자, 근데 이런 가장 좋은 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 몰라서? 그치, 몰라서도 있어. 그리고 비싼가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설계 도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 그지? 근데 대부분 설계 딱 끝나고 나면 빨리 견적 받아서 빨리 공사하고 싶으니까 그냥 도면만 나오면 건설사한테 도면 주고 견적을 내달라고 해. 일반적으로 시간을 보면 설계 도서 확인하고 건설사 견적 받고 동업 계약한 데 들어간 시간이 도서 확인하는데 설계 도서의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에서 한 4주 정도 들어가. 그리고 네. 적산도 해야 되겠지, 건축주가. 네네. 그리고 건설사 견적 받고 비교하고 선정하는데 총 한 4주 정도가 들어가. 그리고 계약하는데 1주가 들어가. 앞에 설계도서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적산한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도서 확인 없이 바로 건설사 견적을 받아. 건설사 견적을 받는데 수량 내역을 주면 2주 안에 다 끝나. 그런데 수량 내역을 안 주면 건설사가 직접 수량 내역을 뽑아야 되지. 네. 3에서 4주 정도가 걸리는 거야.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더 들어가. 자, 그러면 이 뒤의 과정이 뭐냐? 비교 선정이 아니고 견적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정석대로 해도 시간이 드는데 뒤에는 계속 더 드는 거네요.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협상을 해야 돼. 협상은 상대적인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몰라. 그래서 간혹 건축주가 본인이 직접 이제 여러 건설사한테 도면 주고 견적 받아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 네네. 내가 견적서를 보더라도 비교가 안 돼. 다 달라서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적선을 다시 맡겨야 돼. 그럼 그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지? 거네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견적서를 받았는데 어느 업체가 견적을 잘 냈는지 모르겠는 거야. 뭐가 빠져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모르니까 계속 시간이 딜레이 돼. 그래서 견적 받고 2달 동안 고민하다가 업체들 견적서 들고
나한테 온 거야. 와, 9주면 끝날 거를 지금. 그치. 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관리 목적은 계획대로 건축이 완료대로 가는 거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 네. 만약에 설계 도서 확인을 하지 않고 건설 견적을 받으면 리스크가 확 올라가. 네. 그러니까 그 이전 리스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올라가. 그리고 견적 받고 나서 어떤 과정을 해야 돼?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들여서 낮춰야 돼. 근데 이것도 계약할 때 줄이지 못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리스크가 올라가는 네네. 거야. 그래서 이거 공사할 때 예상치 못한 리스크하고 변수가 생기는 거에 견적 받고 계약하면서 리스크를 못 줄여놨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만큼의 부채를 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계약하고 나서는 건설사가 계약이 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막 터지는 것들 이전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건축에서는 변수는 사차야. 그냥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붙는군요. 사채이죠. 빨리 갚지 않으면 뒤에서는 감당이 안 돼. 어. 자, 그래서 관리자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그죠. 건축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스크와 변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사나 건설사나 감리자나 건설사업 관리자가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건축주에게 반드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건축주가 옳은 선택,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너 위험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예,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하면은 건축주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건축주 등 뒤에다가 계속 지어주는 지워주는 거네요. 거야. 아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설계 도서 확인하는 거는 꼼꼼하게 잘 해야 되고 도서 확인하고 견적받고 계약하는 과정 동안에 리스크를 최대한 낮춰야 돼. 자, 이게 이제 정석적인 거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 도서를 확인을 하고 시공고를 잡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도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았어. 네. 근데 시간이 급해. 아, 원래는 도서를 수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동시에 하나요? 동시에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도서에 잘못된 것들을 견적 받을 때 내역서에다 넣어줘. 요거는 수정됐고 그리고 견적 특기사항에 이런 건 이렇게 견적내 주세요, 이렇게 견적내 주세요 하고 견적 받는 기간 동안에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수정해서 오면 그걸로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리스크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공사할 때 금액으로 환산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2주 정도 기간을 당기면 한 1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어. 내가 이자가 나간다. 네. 그러면은 일주를 당겼을 때 1억이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은 내가 이 리스크를 줄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건 한 5천만 원이다. 그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건축주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있어. 어렵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건설사 견적 받는 거 더 알아보도록 하자. 수고했어. 네.